정시의 사주명리 134강은 사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. 사화의 뱀띠인 사람과 그리고 사일에 나서 일지가 사화인 사람, 또 4월인 음력 4월에 났거나 사시인 아침 10시 반경 즉 9시 반부터 11시 반 사이에 난 사람들은 모두 사의 글자와 관련된 사람들입니다. 이 사람들의 특징을 알기 위해서 우선 사화 글자의 특성을 알아보면서 삶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자녀들의 진로나 직업을 선택할 때 참고하였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사화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합니다. 사화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. 이 사화는 육양무음으로서 양기가 극에 달하는 상태이고, 또 이 해수는 그와 반대로 해수는 무양육음으로서 음이 극에 도달한 상태로서 둘 모두 극과 극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. 놓여 있습니다. 음이든 양이든 극에 도달해 있다는 것은 그 분야에서는 최고이지만은 그 반대쪽은 아예 못한다는 것으로서 삶의 기복이 심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. 예로서 사화가 재성이라면은 재성에 관련하여서는 최고이지만은 인성은 바닥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사화는 육양으로서 양의 영역에 있으면서 음의 지지에 있기에 그나마 음양의 조화를 최소한이라도 맞추어 가지만은 육음인 해수는 육음이면서 음의 영역에 있고 또 지지 또한 음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음이 양보다 질기고 강한 이유를 여기서 알 수 있겠습니다. 사화의 동물로는 뱀과 지렁이와 더렁허리가 배속되어 있습니다. 사화의 동물에. 다소 생소한 더렁허리의 동물은 논이나 호수에 살고 있으면서 살고 자라면서 암컷에서 수컷으로 바뀝니다. 또 뱀은 비늘로서 움직이는 발이 없는 무족의 동물로서 발은 비록 없지만은 비교적 빠르게 움직이기에 영마의 인신사회에 놓이게 됩니다. 사화의 뱀은 직진성으로서 앞으로는 갈 수 있지만은 뒷걸음질 하지는 못합니다. 이와 같이 사화는 한 번 행한 일을 좀처럼 번복하지 않으려 합니다. 이것이 사화의 고집이며 직진성입니다. 또 사화는 하늘의 태양으로서 밝아서 어둠이 없는 것처럼 숨기거나 거짓이 없는 정직함입니다. 이 정직함은 자기를 모두 다 내 보이는 것이기에 때로는 불리함으로 작용하여서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. 사화 뱀의 혀는 두 갈래로서 말이 많음을 의미하기도 하고, 또 구설수와 표현력의 과장과 일구이연을 나타내기도 합니다. 또 한꺼번에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픈 마음으로서 욕심을 나타내기도 하며 이로써 부자가 될 수 있는 소질을 가진 사람입니다. 사화가 인성에 해당하면 두 개 이상의 전공을 택하거나 학교를 이리저리 옮겨 다닐 수 있고, 때에 따라서는 두 모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. 사화가 재성이라면 남보다 많은 재산이지만은 중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. 또 사화는 촉이 뛰어난 사람이 많습니다.
상대방의 눈빛만 보아도 변화의 정도를 알아내는 사람입니다. 말하지 않아도 흔히 알 수 있는 사람이 즉 사화의 사람입니다. 이 사화는 병화의 태양으로서 빛과 그리고 열기를 나타내고 있지만은 빛으로 나타낼 때는 강렬함을 나타내고 열기로 나타낼 때는 강렬함이 보다는 은은한 열기로 나타낼 경우가 많습니다. 그리고 또 오화의 정화는 역시 빛과 열기 양쪽 모두를 나타내지만은 빛으로 나타낼 때는 초롱초롱한 별빛이나 맑고 싸늘한 달빛이나 그리고 가로등을 나타내기도 하고 가느린 촛불이나 호롱불 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. 그리고 또 정화를 열기로 나타낼 때는 화로나 강렬한 용광로의 이글거리는 열기를 나타냅니다. 그리고 동절에 겨울에 난 사람이 정화가 있으면서 을목이 있다면은 이 정화는 온실의 난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온실에서 자란 을목의 꽃은 온실에서 자랐기 때문에 가격이 높이 평가되어서 복 있고 귀한 사람으로 평가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을목을 경우에 따라서는 기중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. 또 사화는 병화의 태양으로 밝은 것이기 때문에 숨기고 감추는 것이 되지 않아서 정보 수집이나 수사 업무나 감찰 업무 등에는 직업적으로는 맞지 않아서 학교에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쇼핑 호스트 등에는 일가견을 보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. 정보 수집이나 수사나 감찰 업무 등에는 맞지 않지만은 선생님이나 쇼핑 호스트 등에는 아주 잘 할 수 있는 소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. 이 사화의 글자 모양은 을목이나 기토나 축의 글자와 같이 구부러진 모양의 글자로서 전부 구부러진 모양으로서 전부 다 각이 되어 있다는 거죠. 모양으로서 곡각살이라고 하기도 하고 뉴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. 이 뉴자는 끈이라는 것을 씁니다. 끈. 그리고 또 곡각살을 가진 사람은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아픈 특징이 있는 사람입니다. 그리고 또 곡각살을 2개 이상 가지면 넘어져 뼈가 부러지거나 다치기를 잘하는 사람입니다. 그리고 곡각살과 급각살입니다. 급각살이 혼재한다면 사고가 일어나기 쉽습니다. 이 급각살은 임묘진월에 즉 봄철에 난 사람이 해나 자의 2 글자를 일지나 시지에 가진 경우입니다. 가졌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오미월 즉 여름에 난 사람이 묘나 미의 글자를 가졌거나 신유술 가을에 난 사람이 술과 인의 글자를 가진 경우이거나 해자 축월 즉 겨울에 난 사람이 진과 축의 글자를 동시에 가진 경우에 즉 극각살에 해당합니다. 또 이들의 자들이 계절과 함께 하면은 즉 해자 축 월에 나면서 진토나 축의 글자가 일지나 시지에 같이 있다면 이 뜻입니다. 함께 하면은 심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보면은 임묘진월이죠. 그러니까 임묘진 음력으로 1월, 2월, 3월에 난 사람이 해자 일지나 시지의 해자를
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또 해당이 되겠습니다. 각 계절마다 전부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. 곡각사를 가진 사람은 글자의 형상과 같이 자주 이사를 가는 경우도 많으며 직업의 변동 등 주위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환경 적응이 잘 되고 또 인기응변에도 능한 사람입니다. 곡각살의 모양은 관절이 구부러진 모양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는 뉴신, 즉 끈이라고 그랬죠. 끈신 뉴자입니다. 끈 뉴자로서 뉴신으로서 끈을 의미하여서 끈이 이어져 있는 것처럼 과거의 습한 일을 잊지 못하고 이어지기 때문에 잊지 못하고 마음속에 새겨두기도 하며 또 섭섭한 것을 반복해서 말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입니다. 사화의 일지를 가지고 명식에 진토가 있거나 아니면은 운에서 진토가 오면은 지망사를 이루어서 모든 것을 그대로 수성하면서 개업이나 확장을 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. 또 지망살은 남이 쳐놓은 덫에 걸리거나 아니면은 거물망으로 위장해 놓은 함정에 빠져서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이 즉 지망살입니다. 지금 이 시대의 지망살은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수에 걸리거나 다단계에 빠져드는 것도 일종의 지망살에 걸린 것입니다. 또 나의 앞가림도 옳게 하지 못하면서 남의 사정에 홀려서 내 스스로 선심을 쓰고 난 후에 아차하면서 후회하는 현상도 일종의 지망살의 덫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지망살은 운전 중에 잠깐 다른 생각을 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도 지망살의 덫입니다. 지망살이 사주내에 있거나 특히 운에서 진토와 사화의 자가 겹쳐 올 때는 더욱 조심하여야 할 것입니다. 이 지망살은 사화의 열기로 인해서 진토 속의 물이 안개나 수정지로 변해서 사방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와 같아서 안개와 수정기가 거치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진이나 사화의 운이 지나야 지망살을 피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. 사화의 자가 유금을 만나면은 사유반합으로서 반합으로 동하여서 사화의 열기를 잃어버리고 금으로 변화합니다. 그리고 또 사화가 신을 만나면은 사신합으로서 전혀 다른 새로운 수로서 변화합니다. 이래하여 수로 전혀 다른 것으로 변하기 때문에 사신합은 마술의 경지와 같아서 생활의 변화를 많이 시도하기도 하며 색다른 것을 좋아하기도 합니다. 또 사화가 임목이나 신금을 만나면은 형살이 되고 오화를 만나면은 뿔바다가 되어서 수를 고갈시키니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화가 따를 수 있고 미토를 만나면은 황무지가 되어서 무엇이든지 황폐화시키게 됩니다. 또 사화의 뱀띠해에 태어난 사람은 양의 기운이 만연한 육양무음이기 때문에 태어난 시절은 대체로 호사를 누렸다고 보는 것입니다. 그리고 또 명조에서 양의 기운이 감소하여서 음의 기운으로 운이 흘러간다면은 자연적으로 삶의 동력이 줄어들겠지만은 사화가 시지에 자리하는 경우라면은 전반기보다는 대체로 장년기 이후에 형편이 나아진다고 봅니다. 또 사화가 운에서 올 때는 육양이 운의 정점이기 때문에 사화가
대운의 전반기에 놓여 있다면은 전반기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선왕후실한 것으로 보고, 또 사화가 대운의 후반기에 놓여 있다면은 후반기가 좋은 것으로서 선은 부실하고 후가 왕한 것으로 명으로 추론하기도 합니다. 이 을목이 사화를 보면은 뱀이 허물을 벗고 새로운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욕지를, 즉 목욕지를 보는 것으로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나타납니다. 그리고 정화나 기토가 사화를 보면은 왕지로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서 초년보다는 중년 이후에 사화의 운이 오는 것이 좋은 것이며, 또 신금이 사화를 보면은 보석을 비추는 것과 같아서 기람이 배가 되고, 또 개수가 사화를 보면은 태지를 보는 것으로서 연애사가 일어나기도 하며, 또 외람된 전혀 생각지 못했던 금전 거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서류의 완벽을 기해야 합니다. 완벽하게 서류를 만들어야 합니다. 또 뱀띠가 쥐띠를 만나면은 서로가 끌어들이려는 마음이 있고, 뱀이 소띠를 만나면은 허합으로서 유검의 자식을 두면은 분위기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. 그리고 뱀띠가 범띠를 만나면은 형살이 되기 때문에 알아갈수록 힘들 수 있고, 뱀띠가 토끼띠를 만나면은 서로가 필요한 관계이며, 용띠와는 서로 보답하는 사이가 됩니다. 그리고 또 뱀띠끼리는 투합하는 관계가 되고, 말띠와는 한쪽이 피해를 보게 되고, 양띠와는 서로가 대화를 한다면 좋은 합을 이어갈 수 있고, 원숭이띠와는 처음에는 좋지만은 나중에는 위축되기도 합니다. 그리고 또 닭띠와는 발상과 그리고 수렴의 성향을 맞추어야 동조할 수 있으며, 개띠와는 서로가 포용하는 관계입니다. 그리고 뱀띠와 돼지띠와는 어려운 관계이지만 생각의 관점을 맞춘다면 동조할 수도 있겠습니다.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134강으로 사화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여러분에게 구독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